아침, 더 크라운 캐피탈. 공단숙은 서류철을 정리하다 손끝을 멈췄습니다. 모니터에 떠있는 그래프 위로 이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죠. 주영채. 그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낯설고 동시에 가장 익숙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이미 인플루언서네요.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주가가 올라요. 어젯밤 한혜라가 했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공단숙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요망한 거, 내가 내 속을 모를 것 같아. 공식적인 자리에 내 얼굴이 영채 얼굴로 알려지길 바라는 거잖아. 그녀의 말에 차정원은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제 얼굴이 SNS에 올라갈 때마다 더 크라운 캐피탈의 위상이 올라가요. 건양그룹과 어깨를 나란히 할 날이 머지않았어요, 엄마. 그 한 단어가 공단숙의 귓가를 스치며 오래 남았습니다. 진짜 딸에게선 한동안 듣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같이 선다는 건 칼끝도 함께 준다는 뜻이야, 정원아. 공단숙은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진짜 주영채의 엄마야. 넌 아직 이름만 빌린 그림자일 뿐이야. 정원은 미소를 지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림자라도 빛을 받으면 윤곽은 남아요. 전 그 윤곽으로 시작할게요. 공단숙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딸과 닮은 말투. 그러나 전혀 다른 단단함. 이 아이, 오래 두면 진짜처럼 보이겠네. 그 생각이 들자 오히려 서늘한 웃음이 흘렀습니다. 한편 건양그룹 본사. 회의실 문이 닫히자 직원들 사이에 새로운 별명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며느리. 패션 감각 미쳤다더라. 이젠 진짜 건양의 얼굴이야. 차정원은 커피잔을 들며 그 말들을 흘려듣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긴장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혜라가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이미 인플루언서네요.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주가가 올라요. 그 말은 칭찬의 옷을 입은 탐색이었습니다. 정원은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족한 며느리를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혜라는 잔잔히 웃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감사할 필요 없어요. 대신 박자를 놓치지 말아요. 이 집안은 박자를 잃는 사람부터 무너졌어요. 정원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박자를 잃지 마라. 반박만 늦춰서 살아남아라. 오후 엘리베이터 앞에서 주하늘과 마주쳤습니다. 영채, 회장실 들어갈 준비됐지? 건양 내부에서 주하늘은 정원의 오빠, 즉 주영채의 친오빠로 통했습니다. 서로 호흡을 맞춘 듯 자연스러운 남매 연기. 지금 이곳에서는 그것이 생존이었죠. 응, 오빠. 정원은 짧게 답했습니다. 그 단어가 입안에서 낯설게 맴돌았지만 오늘만큼은 꼭 필요한 대사였습니다. 회장실 안 진태석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둘이 같이 움직이니 보기 좋구만. 요즘엔 형제애가 회사 이미지를 살린다지. 하늘이 차분히 답했습니다. 회장님, 영채가 최근 전략안을 완성했습니다. 지분 문제도 곧 정리될 예정입니다. 진태석은 그제야 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혈육이 있으면 일이 수월하지. 다만 혈육처럼 보이는 관계가 가장 위험할 때도 있지. 정원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건양가에서는 주하늘의 여동생, 주영채로 살고 있고 친정집에서는 주하늘의 약혼자로 오해받으며 버티고 있었죠. 한쪽에서는 피를 나눈 남매, 한쪽에서는 사랑을 약속한 연인. 같은 사람을 두고 전혀 다른 역할을 연기하는 살. 그게 지금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현실이었습니다. 저녁, 차기범의 집. 식탁 위엔 반찬이 한가득 놓였고 조미향의 목소리는 여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정원아, 오늘도 하늘 씨 오지. 지난번 반지 너무 예뻤잖아. 우리 사위 될 사람이야. 정원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반지는 원래 건양의 상징 반지였는데 급히 집에 들렀다 들킨 탓에 모든 게 꼬여버렸죠. 아버지 차기범은 여전히 그걸 약혼 반지로 믿고 있었습니다. 하늘군이 오늘도 올 거지. 그 사람 믿음이 가더라. 정원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네, 아빠.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고 하늘이 들어왔습니다. 조미향은 반갑게 맞으며 과일을 건넸습니다. 하늘씨, 이렇게 자주 오니까 이젠 가족 같네요. 하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편하게 느껴져요, 어머니. 식사 내내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이 오히려 정원에겐 공포였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따뜻함이 깨지는 순간 자신이 무너질 거란 걸. 공난숙은 리포트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이상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너 점점 닮아가네. 진짜 딸을.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닮을수록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흐려지니까요. 그녀는 천천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라 씨, 건양은 요즘 평온하죠? 네, 며느리 덕분에요. 그래요. 그럼 조만간 작은 파도가 올 수도 있겠네요. 전화를 끊은 뒤 공난숙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짜가 돌아오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할까? 멀리, 프랑스 파리. 진짜 주영채는 새벽까지 노트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사 몇 개를 연달아 클릭했습니다. 건양가의 새 얼굴, 주영채. 명품은 박자다. 패션계, 주영채 효과로 투자 급증.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명품은 박자다, 그건 내 말이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잘 써먹네. 하지만 곧 그 웃음이 금세 굳어졌습니다. 내 말투, 내 이름, 내 자리. 그 여자는 지금 나를 살고 있네. 그녀는 창가에 기대어 담배를 붙였습니다. 불빛이 스르르 흔들렸습니다. 아직은 돌아갈 때가 아니야. 하지만 뭔가 이상해. 그녀는 스스로를 달래듯 말했지만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불안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밤 서울. 차정원은 검은 노트를 펴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 박자 늦춰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한 박자가 오늘을 버티게 해주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주하늘 오늘도 잘 버텼어요. 근데 이상하네요. 거짓일수록 진심 같아요. 정원은 짧게 답했습니다. 내일은 회사 박자만 기억해요. 집 박자는 제가 맞출게요.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혼잣말처럼 웃었습니다. 박자를 잃지 않으면 진짜처럼 보일 테니까. 공난숙은 모니터 속 주영채의 인터뷰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명품은 박자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화면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영채야, 내 말투를 다른 입이 쓰고 있어. 그 말이 바다 건너 어딘가로 흘러갔습니다. 그곳에서 진짜 주영채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이름, 지금 어디까지 흘러간 걸까? 그 불안은 아직 조용했지만 곧 거대한 파도가 되기 위한 첫 물결이었습니다. 거짓이 오래되면 진실처럼 굳어진다. 그리고 진실은 누가 먼저 의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오늘의 진짜는 박자를 놓치지 않은 사람이다. 그녀의 이름은 차정원, 그리고 아직 멀리서 진짜 이름을 되찾으려는 또 한 사람이 있었다. 내 이름으로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내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차정원은 그 말을 속으로 되뇌며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의 유리창엔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고 그 얼굴 위엔 주영채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진짜 이름이 아니라 누군가에게서 빌려온 타이틀. 하지만 이제 그 이름이 건양의 중심을 흔들고 있었죠. 아침, 건양가의 본관 앞. 차량 문이 열리자 기자들의 셔터가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건양 패션 리뉴얼 프로젝트 총괄 디렉터 주영채. 오늘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가짜 주영채였습니다. 오늘도 주가가 오르겠네요. 옆에 선 한혜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너의 존재가 우리 집안의 주가를 올리고 있다는 뜻이었죠. 정원은 그 미묘한 뉘앙스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단단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그건 모두 어머님 덕분이에요. 그래요. 그러니 함부로 떨어지진 말아요. 혜라는 짧게 답했지만 그 속엔 묘한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 며느리지만 언제든 교체 가능한 투자자다. 회의가 끝난 뒤 진세훈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발표 완벽했어요. 이제 정말 건양의 중심에 서게 될 거야. 정원은 그 말에 짧게 웃었습니다. 그 중심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라면 괜찮아요. 당신은 단단해요.
내가 옆에서 볼 때마다 느껴요. 그의 말엔 미묘한 온기가 있었지만 정원은 끝내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온기 하나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시각, 더 크라운 캐피탈. 공난숙은 언론 보도를 보고 있었다. 건양의 새로운 얼굴, 주영채 세대 교체의 아이콘. 그 기사 제목 하나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회장님, 기사 삭제 요청을 하실까요? 공난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올리세요. 높이 올라가야 떨어질 때 소리가 크거든. 그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프랑스 쪽에 연락해요. 아니, 그냥 옛 친구한테 안부 묻는 정도로요.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진짜 딸의 이름으로 가짜가 왕관을 쓰고 있다. 이 상황은 그녀에게도 두려움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설렘이기도 했습니다. 욕망은 언제나 두 얼굴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더 크라운과 건양의 공동 협약식. 정원이 기자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우린 함께 걷고 함께 성장할 겁니다. 박수가 터졌고 그 박수 사이로 공난숙의 눈빛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거의 다 왔구나. 이제부터가 진짜 게임이지. 그날 밤, 건양가의 저녁 식탁. 한혜라는 평소보다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정원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님? 별일 아니에요. 그냥 생각 좀 했어요. 사람이 너무 빛나면 다른 사람이 눈이 부셔서 등을 돌리게 되거든요. 그 말에 정원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빛이 아니어도 돼요. 저는 그늘에서도 일할 수 있으니까요. 그 대답에 한혜라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 아이, 뭔가 달라. 내가 처음 봤을 때와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밤, 차정원은 집으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의 메모. 빛이 클수록 그림자가 깊어진다. 그녀는 그 문장을 적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림자 속에는 공난숙이 있었고 그림자 너머에는 아직 이름도 얼굴도 잊힌 진짜가 있었습니다. 멀리, 프랑스. 진짜 주영채는 노트북을 붙잡은 채 SNS를 스크롤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패션 전문 계정에도 국내 경제 매체에도 모두 자신이 아닌 주영채의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그 미소 저건 내 거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사진 속 정원의 웃음은 묘하게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입꼬리 각도, 눈빛, 손짓까지. 처음엔 분노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분노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저 여자가 나보다 더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자신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건 내 이름이야. 하지만 손끝은 자꾸만 한국 뉴스로 향했습니다. 어디선가 그녀의 삶이 자신보다 더 완벽하게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공난숙은 새벽까지 보고서를 검토하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딸은 멀리 있고 가짜 딸은 곁에 있네. 세상은 참 잔인하지. 잠시 후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프랑스 쪽에서 연락 왔습니다. 예전 연락망으로요. 공난숙은 손을 멈췄습니다. 그래요? 뭐래요? 그냥 요즘 한국이 시끄럽네요 라고만요. 공난숙은 그 한 문장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 아이가 보고 있구나. 그리고 속으로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아직은 불안 정도면 돼. 새벽. 정원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주하늘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죠. 하늘 오늘도 남매였고 오늘도 동맹이었어요. 우리 이 거짓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정원은 잠시 멈칫하다가 답했습니다. 거짓도 오래되면 진심처럼 보여요. 우린 지금 그 시기예요.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심이 되면 그때가 끝이겠지. 다음 날 아침, 건양과 더 크라운의 통합행사 소식이 뉴스 첫머리에 걸렸습니다. 주영채, 재벌가 마이너스 금융권 있는 아이콘으로 부상. 기사는 성공의 선언문 같았지만 공난숙의 눈에는 그 문장이 위험의 시작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진짜를 흔들 차례야. 마지막 장면.
프랑스의 진짜 주영채는 새벽 3시 휴대폰 화면을 끄지 못한 채 속삭였습니다. 내 이름, 너무 멀리 흘러가고 있어. 그녀의 눈동자에 비친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아직 귀국의 결심은 아니었지만 명백히 불안의 시작이었습니다.